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조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모든 게 조금씩 다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요즘이죠. 코로나19 예방은 백신으로 하시고요. 질병 예방은 공개클리닉 웰로 두 마리 토끼 다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시간 시원하게 웃겨드리겠습니다. 함께할 오가닉 토크 트리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관의 비리를 파헤친 검찰총장. 눈물이 나를 가두기 전에 싫어하죠? 좋아 죽는다! 아, 네, 50대 후반 서지호 누나하고 같이 후반이라니 초반이에요? 예, 좀 알겠습니다. 맞겠어. 아, 근데 저도 보면 뭐 40대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50대 아니야? 아, 왜 그래요? 진짜. 화를 크게 내게 오늘 진짜 왜 만드시네. 그러지? 저는 40대가 아직까지 5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30대고, 저도 아직 뭐 장가도 안 갔기 때문에, 조금 뭐 해춘하는 방법을 좀 있으면 저를 좀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젊어지는 방법. 근데 또 저희 공개클리닉 웰을 보시면 되죠. 1분 건강톡부터 오늘 건강 정보들 쏙쏙 담았습니다. 건강톡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인도네시아 의료진 중 350명 이상이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우선 접종자로 분류돼서 대부분 중국의 시노백 백신을 맞았다는데요. 하지만 감염자가 속출하자 이 시노백 백신의 효용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을 오남용한 의사에게 사용 기준을 지켜 처방하라고 통보했는데 의사 550여 명이 여전히 졸피뎀을 오남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차 경보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의 신약이 첫 승인을 받았습니다. 뇌 속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해 기억력 쇠퇴와 인지장애를 늦춰준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아밀로이드의 제거로 치매가 치료됐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약의 효능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네요. 치매 이야기하면서 이 기억력을 잃어간다는 이야기 생각을 하니까 야 저는 연극을 쭉 했잖아요. TV나 영화는 사실 대사가 틀리면 NG를 내고 다시 하면 되는데 연극은 딱 시작하면 NG라는 게 없거든. 근데 이 기억력이 가다가 중간에 딱 없어진다 생각하면 와, 이 무대에서 관객 앞에 놓고 이 끔찍한 일이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무대에서 그래. 가사가 가사 생각나는. 다 잊어버리고. 근데 그 사랑하는 가족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딱 하나 좋은 점은 있겠어요. 이 두 분을 기억할 수 없다. 잠깐만요. 아니,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왜 뭐 약을 써도 이게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안 쓰는 거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중국의 시노백 백신을 맞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백신 중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1분 건강톡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도 만나봐야죠. 영상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롤롤롤라 시방막 시방 찔러요. 시방 바늘에 얼굴 두고 들어가려고 시방막. 아직 놓지도 않았어요. 좀 따끔합니다. 롤롤롤라 뚫어요 뚫어. 자, 좀만 참으세요. 자, 한 번 더요. 반대쪽. 올라 또 찔러요. 생님 눈물 나네. 올라 피도 나는 피 어쩌. 생중계 좀 하지 마라. 너 때문에 못 더웠다. 아유, 진짜 아프네요. 해보면 또 한다. 피부관리. 나이는 숫자에 불과.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데 100세 시대를 더 건강하게 사는 방법. 마음속 주름까지 확 펴주는 피부관리법을 공개 클리닉웰에서 알아봅니다. 나를 쳐다보고 나는 아직 그래도 팽팽하잖아. 주름도 없고 팽팽하잖아. 막 나는 손 대면 튀어 막 튕긴다니까 나는.
일자야는 뭐고? 예. 이걸로 이렇게 볼펜도 잡겠어요. 이제 필요하면 대본도 이렇게 꼽아가지고 딱 읽고. 예, 뭘도 아주 비 오면 고이겠어요. 아, 그러지. 네. 어쨌든 이 사실 피부가 좀 좋지 않으면 특히나 여자분들 더 좀 아유, 위축되고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나이 들수록 또 피부가 푹 꺼지면은 나는 괜찮은데 자꾸 주변에서 너 어디 뭐 안 좋은 일 있니? 어디 관리 좀 아프냐? 해라. 네, 막 이러니까 사실은 그래갖고 아, 가수가 관리. 되겠냐. 네. 그래갖고 돌리도가 뜨겠냐. 이제 그러니까. 남이가 하는데 팽팽해야 될까. 네, 이제 쉴 때부터 너가 나겠지. 이제는 가수로서 이제 생명을 잃어간다. 네, 그렇지만은 항상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아유, 돈 많이 들겠어요. 네, 많이 들었어요. 너도 좀 관리 좀 하세요. 두 분 좀 하세요. 그러지 말고. 오늘 이렇게요. 특히 노년층에서 많이 하는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실제로 또 환자분들의 인터뷰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신감도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친구들도 만나도 많이 달라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되게 생활에 변화도 생기고요. 또 모든 일에 나가서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또 생활이 되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누군가를 만날 때 좀 눈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랬었는데 원장님한테 시술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일단 제가 더 젊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확실히 피부 관리를 하면 또 피부에도 탄력 붙고 자신감에도 탄력이 붙고 그런 것 자신감이 같아요. 생기죠. 그럼요. 지금 진짜 화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네. 그래, 이 두 내가 분을 빛내고 있어요, 제가. 네,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의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현재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현재입니다. 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로 그 피부의 생기를 팍팍 불어 넣어주신다는 그 선생님 맞습니까? 네, 저는 이제 피부과 전문이고요. 각종 피부 질환도 치료하고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화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문제들도 제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확실히 피부과 원장님이 나오시니까 그래도 저희가 확인이 되네요. 아 정말 피부가 좋다. 그렇지. 왜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뭐 간, 뇌 이렇게 나오셨을 때는 저 의사 선생님이 뇌가 좋은 분인지 간이 좋은 분인지 확인이 안 됐거든요. 아니 확실히 피부과 원장님이라 그런지 와 진짜 관리하시는 거죠. 아, 제가 시술을 막 그렇게 받고 있지는 않고 뭐 관리를 대신에 꾸준히 하고 네.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양상국 씨랑 원장님이랑 한 살 차이래. 아, 진짜요? 한 살 차이. 감독님 두 분이 이렇게 얼굴 그래, 같이 좀 이렇게 같이 좀 좀 해주세요. 반씩 우리 세 명 하지 말고 네네. 의사 선생님하고 양상국 씨를 네. 반을 한번 날아봐라. 야, 아 참. 왜 그래? 야, 기가 막힌다. 나왔다. 야. 아니, 완전 두 분이 연예인이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양상국 씨가 한 살 동생. 네 제가 한 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비춰놔도 피부 관리가 중요하구나를 다 알겠다. 마음이. 다른 말 필요 없어. 짠하네. 진짜 지호 씨를 관리를 잘하기는 하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이 의상이 너무 이뻐가지고 사실은 야 이쁘다 하니까 어우 그냥 하는 소리 10년 전 거래요. 15년. 15년. 네네. 야 근데 근데서 요즘 유행이 이 들어간다는 다시 말 아니에요 옷이. 이거는 그냥 들어가는 옷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겹치기만 하면 되는 옷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맞는 되는데. 거구나. 예. 네, 저는 지금 피부 관리를 잘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이제 원장 근데 단장님께서 그게요. 몸 관리를 잘하면 몸 관리, 이 네. 수분 배출이나 땀 배출을 잘하면서 이러니까 다 몸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 좀 되는 거.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관리 좀 하세요. 관리해야 되는데. 참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오늘 스튜디오에. 근데 정말 또 궁금한 것들이 뭐 그런 거잖아요. 피부는 타고나야 된다던데 과연 그럴까? 관리로 해결할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일까? 저희가 원장님의 하루를 일단 같이 따라가 봅니다. 오늘 몇 명 모이가 하셨어? 나중에 잘 부탁해요. 야, 정말 옷도 갈아입으시고 빛이 난다 또 빛이. 뭐라고 업무도 또 준비를 쭉 하셔야겠네.
예약 환자들을 확인하고 어떤 시술할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고 다 커피 마시니까 제가 드라마 한 편 찍어도 되는 그런 배우 같다. 그 소장님 방에서 진료 그 회의 시작할게요. 네, 준비해 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제 좀 쉬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여름 되니까 땀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모 환자들도 많이 좀 오고 여드름 환자들이 좀 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렇게 마스크 때문에 좁쌀처럼 명표성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염증 치료는 잘 돼 있는데 이렇게 불로 쫙쫙 옆에서 비춰보면 이렇게 좁쌀 같은 송송송송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화이트 블랙헤드처럼 까맣게 돼서 그냥 살짝 짜면 나오는 분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굳이 안 짜줘도 되는데 까만 점이 없으면 하얗게 차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화이트헤드인데 화이트헤드는 이게 우리가 약을 아무리 먹고 네오빔 해도 그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또 압출을 하다가 너무 세게 하면 또 염증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압출 가볍게 살짝 해보고 안 되면 우리 니들링하고 그냥 우리 SFP만 해도 그게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연고 관리만 조금 더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점점 환자도 많아지고 날씨도 더워지고 이런 피부염도 잘 올라오고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 다들 너무 지금 민감하고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진료하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케어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피부염 생기고 착색이 생기고 이런 건 늘 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정말 여름 되니까 이 습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여기 뭐 무슨 미로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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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게 즐거워가지고 오늘 즐거워가지고. 예. 딱 또 만나자 이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진짜 저 식단하고 왔습니다. 아니 저보고 너무 좋아졌다고 그래서 살쪄서 그렇다면서. 살쪄서 아니 나 진짜 이게 부러워요. 너무 잘 됐죠? 제 컴플렉스가 맨날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걸 어떻게 좀 지적해달라고. 우선은 이제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주름이 결국 이런 데는 볼륨이 꺼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쪽에는 지방층의 주름이라서 이과 쪽에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웃을 때 그죠? 주름이 좀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저는 또 여기 조금 꺼진 거 같지 않나요? 그러는 데다가 저도 제일 중요한 거 저는 팔자주름이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피부가 조금 처지는 것 같은 느낌. 제가 딱 거울을 봤을 때도 조금 처진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주위에서 친구들은 60이 넘었는데 그 나이에 그렇게 안 보인다고 부러워하는데 너무 좋으세요. 부러워는 하는데 제가 또 거울을 보면 또 이게 또 조금 신경이 쓰이고 꺼진 데도 있고 꺼진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언니는 욕심 많아요. 그래, 욕심입니다. 자꾸 더 이렇게 건강미고 그다음에 염을다고 했잖아.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같은 경우에는 희지만 이게 탄력이 떨어지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고민은 항상 조금 지나면 처진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거든요. 목이 어느 순간에 2개씩 생겨버리고 약간 어머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탄력이 되게 좋은데 조금 톤이 약간 좀 그랬었고 레이저 중에 표시가 좀 나는 것도 있고 탄력 레이저 중에 굉장히 효과는 좋지만은 우리 또 일상생활 하는데 별 문제 없는 그런 레이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그런 계열로 해가지고 탄력 레이저 하고 그래서 오늘 그 팔자주름이라는 게 결국 살이 꺼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보충하는 뭐 수분 같은 걸 넣어서 보충하는 그런 시술을 좀 해가지고 또 예쁘게 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항상 원장님 여기 오면 원장님 잘해주셔가지고 또 돌아가면 옆에 친구들이 동료들이 와 요즘 되게 좋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야, 저 환자분들이라 해야 되나? 저 오신 세 분을 보니까 다 저하고 딱 연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야, 저렇게들 피부로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아무래도 지금 생활 수준도 올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30대, 50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최근에는 저렇게 한 60, 70대 어머님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예전에는 뭔가 점이나 검버섯 같은 걸 빼러 오셨는데 요즘은 그렇다기보다는 좀 젊어지게 해달라, 이뻐질 수 없느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야, 그래 지금 시작해도 20년, 30년 더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뭐 이렇게 주름 생기고 이러면 속상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혼자 가기 또 뭐 할 때는 저렇게 모이셔서 우리 피부과에 좀 가보자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가시는데 그래도 이 아무리 집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주름은 생기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특히 이마하고 이 미간. 네. 얘들은 왜 이러는 거죠? 우리가 뭐 눈을 크게 뜬다든지 아니면 뭔가 인상 쓴다, 찌푸릴 때 이렇게 주름이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할 때 생기는 주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이 덩어리 져 있기 때문에 수축하면 이게 알통이 생기지만은 이마 미간은 이제 근육이 굉장히 종이장처럼 얇게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되면 주름이 생기고 근육이 힘이 빠져서 펴지면 이제 주름이 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젊을 때는 다들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중간에 콜라겐이 꺼지거든요. 이제 가만히 있을 때도 이제 주름이 있다 하면 그때부터는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아무래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표정이 저는 좀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막 이랬다가 하니까 여기 이렇게 주름이 하나씩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막 화장품이 막 끼기 시작하는 뭔지 아시죠? 맞아요. 근데 나는 사실 이 주름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랬거든요. 그때부터 이 책받침 같은 거 다 꽂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단장님은 노화가 안 된 거야. 이미 그렇지. 그때 노화가 돼 나는 벌써- 있으셨기 때문에.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노화가 됐다고? 그렇죠. 그대로 계시는 거죠. 하여튼 그때부터 이건 있었으니까 지금은 뭐 별거 다 끼고 다닙니다. 물도 이래 내려오다 다 옆으로 다 흘러가고. 계단식 다랭이 논이네요. 다랭이 논. 아니 근데 아까 그 영상에 나오신 분들 말고도 한 7, 80대 할머니들 보면 그 팔자주름도 좀 깊게 패이고 막 광대도 좀 진하게 드러나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는 피부가 얇아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근육에 의해서 생기고 이제 중간이나 아래쪽에는 대부분 볼륨이 떨어지고 탄력이 약해져서 맞아, 저 사진처럼. 예, 저 처진 거 저거. 생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대 때는 이렇게 광대가 다들 빵빵하잖아요. 근데 점점 처지면서 눈 밑에는 꺼지고 팔자주름이 생기고 그래서 볼륨이나 탄력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맞아. 긴장 많이 되시죠? 오늘 일단은 아까 이가 쪽에 주름이 신경 쓰인다고 하셔서 탄력 레이저하고 볼륨을 채우는 시술을 하도록 할게요. 많이 뜨겁지는 않으시죠? 왜 조금 얼굴이 뜨뜻하지 않으세요? 네, 콜라겐층에 열을 가하는 지금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안 오시고 남편분을 모시고 오셨네요. 전에는 항상 내앉아 왔는데 네네네. 직업상 햇빛을 많이 봐요. 그리고 자외선을 많이 보니까 또 이게 잡티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다고 또 선크림도 잘 안 바르고 다니고 그래서 관리를 한번 같이 받아보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같이 왔어요. 보니까 인상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피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좀 봐드려도 될까요? 마스크 한번 벗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트러블 같은 게 조금 있으시긴 하네요. 그죠? 입술 쪽 해가지고 저게 색소 같은 거, 색소, 홍조 그리고 이제 눈가나 이럴 때 웃으실 때 짓는 그런 표정주름 같은 거 좀 잡고 턱에 염증 잡아주면 굉장히 깨끗하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주사 시술이니까 조금 따끔따끔해서 마취크림 바르고 시술하시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아마 유지가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빛도 사실 피부 노화의 주범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햇볕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 근데 특히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가지 DNA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피층에 우리 콜라겐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섬유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섬유세포들이 자외선 때문에 죽어버리면 아무래도 콜라겐 양이 줄어드니까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또 지방층도 좀 꺼져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영상 속에 보신 그 남자분도 이제 웃을 때 나오는 요 표정 주름 같은 거, 입가 주름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던데 저런 경우에는 저 주름을 어떻게 좀 펴는 치료를 받게 되나요? 일단은 볼륨하고 아까 탄력 문제라고 했는데 그렇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나 콜라겐층에 열을 가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열을 가해주면 피부가 수축하기 때문에 약간 올라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레이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10대, 20대로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밑에 꺼진 볼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볼륨은 같이 채우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열을 가하는 건 레이저인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아는 피부 관리는 보톡스, 필러,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체 이런 건 또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보톡스 필러 이제 항상 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 두 개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두 개는 좀 다른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근육이 수축할 때 주름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근데 보톡스라는 거는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근육을 마비시킨다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은 다리미로 이렇게 주름을 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이 이제 채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우는 게 우리가 자가 지방을 뽑아서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히알루론산을 채우는 수분 필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에 피부 안에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그런 성분들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을 채워서 볼륨을 보충해 주는 것을 이제 저희가 필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럼 예를 들어 이 주름은 필러네요, 예를 들어. 그래야 뭐 이게 없어지는 거네. 필러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완전히 없앤다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지금 감으시는 그럼 저거는 그러면 진짜 다리미로 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약간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맞습니다. 쭉 당기면은 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근데 여기는 쳐졌는데 여기만 또 땡기면 이렇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눈이 안 감기겠구나. 저쪽에 있는 한 분은 대리미로 지나가라고 한 분은 뒤로 땡기라 그거 이게 뭐 해야 돼? 그럼 거기까지 살아야 돼. 그러면 뒤로 당기면서 다리미로 다리는 거예요? 뒤로 당기면서 다리미로. 아니 근데 저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네, 이대로 우리 사시는 구단장님은 또 이런 모습 자체가 맞아. 캐릭터죠. 네, 멋있어요. 정말 보기 힘드네요. 참 병주고 약주는 고글이네요. 어쨌든 이 피부에 이것저것 뭐 다 한꺼번에 이렇게 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원인별, 증상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치료를 각자 다르게 하는 거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처음부터 이 진단을 잘해서 이게 잘하는 선생님을 만나야겠네요. 그렇지. 병원을 옮겨야 될까 봐. 네.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들어가 밥 먹었어? 네, 밥 아직 안 먹어가지고. 와, 사인볼이 많네요. 이대호, 강민호, 송승주, 박세웅. 요새 몸은 좀 어땠노? 몸은 많이 좋아졌는데 피부가 좀 많이 안 좋아져서 하셔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건 뭐야? 최준영 선수. 롯데 야구 선수인데? 언제 다시 들어갔어? 지금 훈련이요? 이제 캐치볼은 한 달 정도 치다가 한 달 정도 쉬고 이번 주부터 다시 해가지고 시합은 다음 주 중으로 아마 할 것 같아요. 다음 달 중으로. 다음 달 얼마 전에 그 대호도 연락 와가지고 이제 복귀한다고. 대호 선수. 대호. 운동기구들이 있나요? 내가 하도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운동하려고 하는. 운동하려고 하는데 근데 자전거 이런 건 하니까 괜찮던데 이게 좀 턱걸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세가 안 맞아서 그런지 내 하고 나니까 어깨가 되게 아프네. 방법을 모르시는 거구나. 나중에 좀 가르쳐줄까? 아, 네, 일단 알려드릴게요. 내가 잘하진 않는데 방법을 알려드려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선수한테 운동 배운다는 게 기회가 잘 없는데 말이죠. 잘 됐네요. 내가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해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계속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하거든요. 2인 1조로. 그래서
약간 넓게 잡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가슴이 이 위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시선은 하늘을 보고. 네, 저 시선은 하늘 쪽으로. 네. 3개만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혼자 하게 되면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 명이 더 있으면은 뒤에서 잡아주면은 이제 가슴이 올라가면서 이제 원장님이 말하시는 이제 이렇게 평상시 당기시면은 쭉 펴지는 거죠. 등 쪽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피부를 책임지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접대하고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없었고요. 네네네. 요즘에 네네. 나이가 먹으니까 주름도 많이 생기고 이게 네. 탄력이 없어가지고 눈- 이쪽으로 늘어지니까 이제 처지니까 사실은 자신감도 없어요. 자꾸 제가 손으로 이렇게 당겨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죠? 굉장히 좋은데 이런 잡티 같은 거 조금 제거를 하고 요 간자 쪽하고 눈 밑에 약간 꺼진 부위 쪽, 뭐 콜라겐 주사 이런 거 간단하게 좀 넣어서 조금 볼륨을 약간 채워넣는다 이런 느낌으로 하고 우리 탄력 시술을 해서 이렇게 약간 올리면서 이쪽에 조금 볼륨이 아쉬운 데는 조금 살을 채워넣고 그리고 눈가나 이제 이마 같은 데 이제 근육 표정 주름 지는 그 부위는 이제 보톡스 시술을 통해서 주름을 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마스크를 네네네. 검정색을 쓴다고 해서 네네네. 마스크가 자외선이 더 되고 혹시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조금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열을 더 많이 받으니까 흰색을 쓰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우리 뭐 실내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안 될 것 같고 뭐 공치로 가신다든지 뭐 자전거 야외 활동 한두 시간 할 때는 좀 하얀 거 쓰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조금 따끔하실 수 있으세요? 받고 나서 좀 욱신욱신하다. 제가 신경통이라고 하는데 고개를 최대한 한번 숙여 보시겠어요? 우리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더 얇기 때문에 어떠세요? 얼굴에 하는 거랑 아픈 게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여기 조금 더 아프신가요? 아니 괜찮은데 저는. 괜찮으세요? 역시 피부는 관리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여자분 연세가 아까 60대 아마 중반이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뭐 굉장히 고우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뭐 이렇게 했어요. 네, 저도 가끔 뭐 레이저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만 이 받으면서도 사실 늘 또 메이크업을 또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굉장히 얼마나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우리가 탄력 레이저다 이렇게 하면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뭐 껍데기를 뭐 돼지 껍데기를 굽는다든지 아니면 스테이크를 구울 때 열을 가하면 수축을 하잖아요. 아, 그쵸, 그리고, 그쵸. 네. 그리고 쫄깃쫄깃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체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손상 없이 피부 콜라겐층이나 아니면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을 정밀하게 타격해가지고 그쪽 부위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그 부위가 해당 부위가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졌을 때 볼륨도 작아지고 탄력도 생기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저 여자분들하고 제가 이제 밥을 먹을 때 있잖아요. 고기 먹으러 가면 항상 고기를 먹고 피부에 좋다고 또 껍데기를 또 시킬 때가 있어요. 그 껍데기는 그럼 피부에 확실히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도움이 이제 되구나. 우리가 콜라겐 양에 따라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우리 몸에는 섬유세포가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콜라겐을 많이 섭취를 해줘도 섬유세포가 작은 경우에는 피부가 얇게 되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결국 타고나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여자분들도 너무 다이어트 심하게 하시는 분들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드셔서 이제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그렇게 드시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막 그건 아니군요. 네네, 꼭 직접적인 이제 앞으로 안 사준다.
아 고기까지만 딱. 껍데기 껍데기 그 고기를 딱 먹고 돈 더 나가더라고 지금. 한번더 시키는 껍데기는 안 시켜준다 이제 이거네. 안 시켜주지. 아니 그럼 레이저는 이게 여러 번 계속 이렇게 자주 받으면 좋은 건가요? 이게 뭐 그 쿠폰으로 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횟수보다는 이제 본인한테 맞는 이제 강도 레이저 할 때 그 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탄력 레이저를 받았는데 실제로 얼굴이 조금 작아지고 만졌을 때 탄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그 강도를 유지를 해서 하다 보면은 이런 시술을 계속 하다 보면은 섬유세포들이 자극을 받아서 안에서 콜라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피부가 오히려 좀 더 두꺼워지고 네. 건강해지고 그래서 자기 피부에 맞는 강도를 적당하게 선택해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피부가 두꺼워지는 게 이 두꺼운 좋다 하는 게 내 피부 두꺼워 좋으면 또 저들이 기분이 갑자기 밝아지네. 아야 자 이거야. 김광 선생님은 뭐 피부가 두꺼워서 얼굴이 큰 건가요? 아니면은 골격이 아니, 큰데 그런 알고 보면 질문을 피부는 지금- 얇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네. 아니 피부급 띠도 두껍고 골격도 막 골격이 갖추고 네. 다 갖추고. 저는 그 사실 근데 우리가 치과 같은 데 가면은 조금만 아파도 아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피부과 가면은 엄청 참거든요. 더 세게 이렇게. 그래야 조금 왠지 뭔가 따끔하십니다. 더 좀 잘 먹을 것 같고 맞아. 기왕 간 김에 좀 뭔가 본전되는 맞아요. 느낌이랄까. 그리고 딱 하고 나왔을 네. 때 달라진 내 모습. 네. 조금 따끔하십니다. 근데 아까 이제 보톡스나 이 필러, 레이저 이런 것도 다 인체에 없는 걸 이렇게 삽입하든지 다른 것을 열 가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자꾸 뭐 몸에 이런 해가 되지는 않나요? 이게 많이 하든지라면. 이제 보톡스라는 게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맞는 게 좋은데 왜 가다가 보면은 보톡스 맞고 왔었다는데 조금 어색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맞고 왔는데 눈이 안 떠진다든지 이렇게 된다든지. 우는데 웃는 것 같고. 맞아요. 아니면 이게 눈꼬리가 이렇게 딱 올라가가지고 무섭게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게 근육을 자연스럽게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욕심부려서 강하게 잡다 보면은 좀 어색한 게 부작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제 아들이 이 코에다가 이제 성형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안 돼 이래가지고 이제 필러를 이렇게 좀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참 지나니까 엄마 여기 자꾸 뭐가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뭐가 이렇게 튀어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필러라는 것이 우리 몸에 없는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종의 이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필러라는 게 혈관을 막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러를 우리 몸에서 다른 외부 물질로 이식해서 이물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필러 같은 경우는 시술할 때 좀 조심해서 시술하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특히 미간, 코 부위 시술을 할 때는 시술하고 나서 24시간이나 48시간 동안은 경과를 잘 보고 혹시라도 붉어지거나 물집이 생기면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땠어요? 긁어내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은 녹이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이면 없어지는데 간혹 드물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맞아요. 참 이 피부과 뭐 간단한 시술이라고 생각을 해도 방치하면 안 되고 진짜 시술부터 관리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하루 그럼 이어서 계속 볼까요? 몸이 안 좋아서 영양제를 꼭 챙겨 먹습니다. 페트병을 모셔서 하네요. 8시간 동안 요거를 꼭 다 먹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로 햄버거나 이런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걸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야채나 채소나 이런 걸 잘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이나 무기질, 비타민 C 같은 걸 꼭 챙겨 먹는 편인데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만 먹고 물을 잘 안 먹으면 이제 신장에 무리가 가서 결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분도 공급하고 이제 어떤 그런 것도 결석이나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되게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어떤 쪽으로 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가장이다 보니까는 이게 뭐 경제 쪽으로 많이 봅니다. 주식도 보고 부동산도 보고 뭐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고 가끔씩 시간 나면 이제 자동차나 음악 같은 것도 좀 듣고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리뷰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근데 남자들이 다 비슷하죠. 예. 당신 누구세요? 애기들 아빠 인사해줘. 아들 사랑해. 아빠 병원에 있지. 당신은 누구예요? 이정정이에요. 와나 아빠한테 인사 한번 해봐. 아빠 사랑해. 애기들 사랑해. 이제 사실은 잘 못 보니까는 이제 퇴근하면 자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틈날 때마다 전화하는데 저 애기들도 전화를 또 자기네들도 학원 다니고 이런다고 잘 못 받아요. 집에 가면 자고 뭐 하루에 얼굴 못 보는 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피톤이 안 맑아요. 그런 잡티 같은 병들들이 조금 있으시고요. 이제 잡티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진해지고 커지다가 만지면 나중에 꺼끌꺼끌하거든요. 그게 검버섯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버섯으로 변하는 병들은 좀 세게 팍 쏴서 태워버려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뭐 손등에 검버섯 같은 것도 좀 치료를 해드려야 되고 자꾸 이렇게 생기고 그러네. 저런 것도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잡티 같은 게 한 번에 제거되지는 않겠지만은 하다 보면 연해지고 화장했을 때 커버되기 때문에 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따끔. 이건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색소를 태우는 색소 레이저입니다. 얘는 이렇게 보안경까지 쓰시고 한 번에 이렇게 펑 태우시네요. 너무 안 아프셨어요?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왜 김종국 씨 같은 경우 운동하면서 막 계속 맛있게 먹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족하는 그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날 느낌이 있어요. 오늘 요번에 시술했는데 되게 잘 됐다. 저희도 만족스럽게 잘 됐다. 그렇게 그런 느낌이 쌓이면 퇴근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요. 시술했는데 이것저것 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마음이 좀 무겁고 그날 가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시술도 다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 근데 정말 이 원장님 계속 보면 볼수록 정말 또 섬세하시고 자상하시고 약간 또 뭐 허당끼도 있긴 한데 근데 정말 매력이 엄청 많으신 원장님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 그 마지막 영상에 그 검버섯 치료하시던 분은 잘 그렇죠. 되셨나요? 이제 검버섯도 한두 개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저렇게 큰 검버섯이 팔다리에 막 수십 개 깔려 있으면 치료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전에는 왜 전 빼듯이 다 일일이 태워냈는데 요즘은 이제 색소 레이저들이 굉장히 주위에 손상 없이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 시술 후에 딱지가 생긴 왼쪽은 딱지가 생긴 모습이고 오른쪽은 한 10일 정도 지나서 딱지가 탈락되고 좀 많이 좋아지게 달라지셨어요. 아니 동양인이 서양인이 된 것 같은데? 이 검버섯이 사실은 이 노화의 상징이거든. 네. 야, 저 어머님은 아마도 시술 받으시고 이 마음속의 주름까지 그냥 쫙 펴지셨을 것 같아요. 야, 좋아. 근데 피부 좋은 분들 보면 그냥 뭐 타고난 것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냥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 피부 이 관리의 노하우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렇죠. 원장님. 그런 거 분명히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제가 자퇴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맨날 제가 끼어들어가지고 짜증나시죠? 너무하네. 일단 차트 먼저 좋아, 보실게요. 좋아. 근데 임범쌤 보니까 손등에 검버섯도 하나 없으시고 좀 의외로 피부가 되게 좋으셔. 참 나도 집에 가서 매일 이거 돌 가지고 막 뭉떼고 막 이래 막. 아니 지금 여기 손에는 없는데 요 위로는 거의 뭐 네. 근데 뭐 굳이 보고 싶진 않으니까 않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좋아. 보겠습니다.
자, 피부 이렇게 관리하세요. 선크림을 바르세요. 아, 이거 참 필수인데 은근히 또 이렇게 좀 깜빡깜빡 하게 돼요.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잠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늦게 주무시는 분들, 왜 본인이 기미나 여드름이 되게 심한데 좀 늦게 주무신다 이런 분들은 꼭 고치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3교대 하시면서 여드름 치료하면 그게 참 잘 안 낫고 또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매일 3시, 4시 주무시면서 기미 치료를 아무래도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잠을 안 자면 그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멜라닌 세포를 굉장히 자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고쳐주셔야 돼요. 아우, 잘 이 때 자라. 야간 업무 하시는 분들은 진짜 월급 더 많이 줘야겠다, 그죠? 네. 남편이 야간 근무해요? 아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건 뭐 맞아. 근데 희한하게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진짜 피부가 만병이야. 거칠거칠해지지. 맞아. 정말 섭섭하고 희한해요. 괜히 막. 맞아, 맞아. 아무래도 잠을 잘 못 주무시니까 맞아요. 우리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또 이게 각질이 재생이 매일 때미는 만큼 재생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못 주무시면 좀 그래서 그렇죠. 왜 보면 꼭 헤어지면 또 그게 티가 나고 연애 시작할 때도 티가 나고 맞아요. 그런 게 이 피부가 딱 반질반질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자, 물을 많이 드세요. 아까 원장님도 2리터 네, 드시던데 저희도 열심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적당히 운동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 보면은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제 관리를 잘해도 너무 살이 없고 이제 근육이 없으면은 이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도 많이 드시고 근력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근육 볼륨을 잡아줘야지 주름이나 이렇게 건강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 5개는 이제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저거는 막 무슨 뭘 열심히 해서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닌데 쉬운 건데 저게 잘 안 되는 거네. 은근히 스트레스 안 받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잠 잘 자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선크림도 깜빡하고 안 바를 때도 맞아, 있고 잠도 잘 먹을 때도 물은 그 뭐 맨날 있는 건데도 안 먹을 때도 있고 아니 근데 쉽진 않은데. 저거를 보고 나니까 저는 되게 피부가 타고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크림 안 바르고 규칙적으로 안 자고 스트레스 받고 물 그렇게 많이 안 먹고 운동 안 하는데 이 정도면 타고난 것 같아요. 그 정도면 타고났다. 그러니까 안 좋게 타고났다는 거죠? 아니 저런 걸 다 안 하는데도 이 정도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아, 피부 되게 좋으세요. 탄력도 좋고 네. 보면 주근깨 이런 것도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여드름도 안 나죠. 피부도 반질반질하죠. 근데 모공이 가까이서 보면 꽤 좀 이렇게 뭐가 있어요? 모공이 너무 왜 제 모공을 이 국민들한테 다 얘기해요? 이거 사생활 침해예요, 지호 씨? 제 모공을 왜 얘기해줘요? 네, 모공이 너무 시청자들한테. 없어도 또 주름이 잘 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왜 헬스 할 때도 왜 네네. 중배엽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딱 적당한 핏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름도 많이 안 지고 여드름도 많이 안 나고 굉장히 좋은 피부 같아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피부가 굉장히 네. 결이 두꺼워요. 아, 듣고 네네. 그래서 저 피부 전문가시네. 야, 근데 딱 지금 많이 이야기 알아. 들어보면 네. 조금씩 나오는데 네. 진짜 자주 댕기지요, 솔직히. 자주 안 당겨요. 자주 안 당겨요. 저는 그저 물만 먹습니다. 이제야 내가 볼 때는 아니,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가는 저기 거지. 사주전 하면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뭐 빼가지고 붙이고 나면 있거든요 저희. 아, 황교피 얼른 넘어가도록 서지호 씨는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갑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나아요. 네, 치과나 피부과나 다 자주 가면 좋아. 네, 자 이어서 피부 관리에 관한 뜬 소문도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소문은 가라, 진실만 가려 듣자. 제가 문제를 내면 우리 여러분들은 O나 X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톡스나 필러 맞다가 안 맞으면 역효과가 난다. 맞다가 안 맞으면 역효과가 난다. 저의 오랜 시술의 어떤 네. 난다. 경험을 살려서 네. 난다. 더 많이 처지고 늘어질 수 있다. 와, 난 그래 되지 않을 올린 것 만큼. 같은데.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역효과가 나지는 네. 않는다는 건가요? 이거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6개월만 효과가 있습니다. 안 맞다 보면 다시 이제 더 가해지는 건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찡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근데 이런 분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맞은 거랑 10년 동안 맞지 않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몇백만씩 이렇게 찡그리다 보면 이렇게 살이 패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맞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꾸준하게 맞으신 분들은 주름이 패이는 걸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술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습관적으로 많이 찌푸리는 부위가 있으면은 꾸준하게 맞는 게 좋다. 그렇게 그리고 맞는 기간 동안 주름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필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수분 필러를 맞다가 안 맞으면 이게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경과를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필러를 맞았는데 오셨는데 만져보면 이렇게 좀 몽글몽글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위에 그쪽에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했을 때 그게 완전히 안 없어지고 자기 피부처럼 약간 일부는 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초 시술하기 전보다는 조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어나는 건 아니다. 네. 야, 오래간만에 저 혼자 맞추기도 진짜 이런 걸 좀 과감하게 좀 이렇게 원샷 때려주고 막 이래 갖고 내 혼자만 맞았습니다. 화이팅. 모범까지 최고. 보이게 그냥 꽉 잡아주세요. 또 모범 이야기네. 화면이 아주 꽉 찹니다. 네, 간만에 축하드리고 다음 문제도 한번 심기일전해서 도전해 보시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레이저를 오래 하면 피부가 얇아진다. 근데 저도 이 얘기는 사실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여자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야 너무 자주 하면 안 좋대. 그러니까. 피부 얇아진대. 막 이런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리고 예민해진다. 피부가. 맞아요. 네, 그 네.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들어주시죠. 네, 하나, 둘, 셋. 다. 또 일하자. 이번에도 요거는 내가 좀 알아. 내가 한번 해보긴 해봤거든. 근데 뭘 해보셨어요? 레이저라는 게요. 이게 피부 이 전체를 확 이렇게 뭐 쏘는 게 아니고 정말 조그맣게 뭐 필요한 곳에서 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피부가 얇아지는 일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얇아진다고. 이건 뭐 좀 이제 질문자의 의도가 좀 다분한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저를 할 때 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뭔가 레이저를 한 번 했는데 따갑고 계속 이게 뭐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강도를 하면은 피부가 얇고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혈관도 누나고 예민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시술을 했는데 얼굴 톤이 약간 밝아졌다. 그리고 하루 정도 화끈거린다가 괜찮았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에 건강한 자극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커트 같은 것도 잘못된 자세로 하면은 막 무릎도 붓고 이러다가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얇아지는 거거든요.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시술했을 때 이제 하루 정도 따끔거리고 자극을 충분히 줘서 그게 반복되면은 오히려 좀 건강해지고 피부도 두꺼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인맘쌤만 오늘 정답이네요. 이야. 신경을 많이 써야 통통 튀잖아. 내 일제시대 때부터 이랬다니까 나는. 어떻게 가서 다림이라도 한번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면. 다리미가 또 나오고 왜 이러지? 정말 몰랐던 거를 그러니까요. 시켰네요. 참 근데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뭐 우리 오장육부 건강도 중요하지만요. 또 이 겉이 아름다운 이런 피부를 원하시는 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피부과 전문의 이현재 원장님 모시고요. 노년의 피부 관리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또 여름철이고 하잖아요. 땀도 많이 흘리는 계절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피부 관리 꿀팁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아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너 뷰티라고 우리가 결국 건강해야지 얼굴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혹시라도 굉장히 본인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병원에 찾아가셔서 상담해 보시는 걸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곧 찾아가겠습니다. 제가.